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가 우려스럽다고 말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71세 한인 여성이 영주권 인터뷰 도중 아이스에 체포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이민 신청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기한을 단축했습니다. 심한 설사를 유발하는 사이클로스포라 집단 감염이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여자 월드컵에서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웠던 한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 KC 유진 페어가 소속팀인 LA 엔젤시티를 떠나 네덜란드로 이적합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금의 물가지표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걸로 풀이되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김현우 특파원입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잭슨홀 경제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최근 물가지표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5개월 동안 지속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은 모두 중앙은행에 있다며 현재 전반적인 금융 여건이 긴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Price stability is not self-executing, nor is inflation necessarily mean reverting. It's the Fed's job to deliver stable prices, no excuses. 올해 들어서만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조만간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워시 의장은 이번 연설에서 구체적인 금리 조정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워시 의장은 연준의 한마디에 시장이 반응하고 또 투자자들이 결정을 바꾸는 지금 체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동안 연준이 정책 방향을 미리 제시해왔던 관행을 바꾸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A quieter Fed, a more purposeful Fed in its communications, is better able to meet its objectives. 기준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소식에 미국 국채 금리는 일제히 올랐고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현우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최초의 차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 HBM 생산기지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투자를 더 압박하기 위해 반도체는 물론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까지 고강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여의도 면적 8분의 1에 달하는 대지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들어설 SK 하이닉스의 첫 미국 공장 건설 현장입니다. 이곳에선 여러 개 칩을 쌓거나 묶어 반도체 성능을 높이는 패키징, 후공정 작업이 이뤄집니다. 오는 2029년 하반기부터 7세대 첨단 메모리 HBM4E를 연간 수십만 장 양산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주요 고객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산 반도체 생산을 통해 공급망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도 딱 맞는 셈입니다. Strengthening the U.S. semiconductor supply chain and contributing to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이어 테일러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잇따른 미국 투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도체 관세 적용 대상을 반도체뿐 아니라 노트북, 데이터 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 반도체엔 관세가 없지만 미국 내 투자를 조건으로 혜택을 변경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His objective is to get semiconductor manufacturing done here of our best technology, and that way we can control it the best. SK 하이닉스는 미국에 2030년까지 450억 달러 이상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삼성은 테일러 공장 건설에 모두 3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데 트럼프 반도체 관세를 피할 방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권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가디나에 거주하는 71세 한인 여성 조창현 씨가 영주권 인터뷰 도중 아이스에 체포돼 2달 넘게 구금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 가족은 과거 의료 수선비 문제로 다른 한인 여성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이 조 씨가 흉기로 자신을 공격하려 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이번 체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 측은 그러나 조 씨가 당시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없다며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아이스 구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씨는 구금 이후 건강 문제로 외부 병원에서 8일간 치료를 받았으며 LA 총영사관도 구금 시설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 25일 보석 신청이 기각되고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족과 지인들은 미국 체류를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가 이민 신청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RFE의 답변 기한을 사안별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USCIS는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새 지침에 따라 기존에는 통상 최대 12주, 즉 84일까지 주어졌던 답변 기간을 심사관이 개별 사안에 따라 정하도록 했으며 최근에는 30일 안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 신청과 비자 심사가 전반적으로 까다로워지는 가운데 나온 또 하나의 심사 강화 조치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취업 비자나 투자 이민처럼 고용주 관련 서류와 재정 증명 등 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은 신청자의 경우 짧아진 기간 안에 증빙 자료를 마련해야 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처음 신청할 때부터 필요한 증빙을 최대한 갖춰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리콜된 아이스버그 상추와 관련된 사이클로스포라 집단 감염이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조지아와 테네시, 텍사스주에서 추가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관련 환자가 발생한 지역이 전국 20개 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집단 감염이 사이클로스포라 집단 발병 사례 중 역대 최대라고 전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 기생충에 감염될 경우 심한 설사와 복통 등이 나타나며 증상이 수주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11,400여 명이 감염됐고 미시건주에서는 2명이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멕시코에서 재배된 아이스버그 상추와의 연관성을 조사하며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9.11 테러 25주년을 맞아 펜타곤에서 추모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하기를 원했지만 뉴욕 그라운드 제로 추모식에서는 오랫동안 정치인들의 공식 발언을 금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추모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대신 JD 벤스 부통령이 백악관을 대표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올해 9.11 추모식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부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수도 오타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트럼프 거리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타와 시의회는 지난 26일 도로명 변경을 위한 첫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온타리오 호수의 이름을 아메리카오로 바꾸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후 나온 조치입니다. 새 이름으로는 오바마로와 캐나다로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Trump always chickens out, 즉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는 뜻의 표현을 줄인 타코에서 따온 타코 거리도 제한됐습니다. 해당 도로는 지난 1990년대 후반 당시 부동산 사업가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따 명명됐으며 실제 개명을 위해서는 해당 거리에 사는 가구 절반 이상의 동의와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일부 미국 기업들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는 태세를 전환해 민주당의 환심을 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들이 민주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의회 조사와 소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메타와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 등 빅테크 기업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전현직 보좌관들을 영입해 내부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한편 민주당 관련 정치 조직에도 거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올해 트럼프 측 정치 조직에 $1,000만 기부한 데 이어 공화, 민주 양당의 하원과 상원 지도부 관련 조직에도 각각 $500만 기부했습니다. 올해 메타의 연방선거 관련 기부금은 최소 $3,000만, 한화 400억 원이 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49어스 구단주 제드 요크가 오하이오주에서 체포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요크는 지난 일요일 성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함정수사용 광고에 응답한 뒤 성매매 대가로 $160를 지불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가 언더커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요크는 당초 성매매와 범죄도구 소지 혐의로 기소됐지만 혐의를 다투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성매매 혐의가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변경됐습니다. 요크는 이틀간의 구금과 $1,150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NFL은 이번 사건을 개인 행동 규정에 따라 검토할 예정입니다. 미스 USA 대회에서 아이가 있는 기혼 여성이 처음으로 우승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대표로 나선 31살의 저스터스 켈리는 어제 열린 제75회 미스 USA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켈리는 두 아이의 위탁 부모로 아이가 있는 기혼 여성이 미스 USA 왕관을 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켈리는 위토가동 지원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아동도서 작가로도 활동해왔습니다. 지난 1952년 시작된 미스 USA는 지난 2023년부터 기혼 여성과 어머니의 출전을 허용했습니다. 켈리는 오는 11월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리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미국 대표로 출전합니다. 네, 산불 위험이 농촌 지역을 넘어 도심 밀집 지역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비상관리실이 밝혔습니다. 주 비상관리실은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 에이콤이 발현한 기자회견에서 지금이 산불 시즌의 절정이며 거의 매일 새로운 산불이 주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단 한 공기로 산불을 실시간 추적하는 화재통합 실시간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화재에 대비 중입니다. 지난해 화재 보상과 관련해선 3만 5천 가구 이상이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액은 $1억 7,700만 넘어섰다고 주정부는 밝혔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국 여자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KC 유진 페어가 소속팀 LA를 떠나 유럽 무대로 진출합니다. 이적 발표에 앞서 SBS가 LA에서 페어를 직접 만나 한국 국가대표팀과 2027년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두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동료들과 공을 주고받으며 빠른 움직임으로 훈련장을 누비는 한국 여자축구 국가대표 KC 유진 페어. 한국 여자축구 국가대표 KC 유진 페어가 이곳 NJFC 훈련장에서 내년 월드컵을 향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페어는 미국에서 성장했지만 한국 국가대표 유니폼에 대한 자부심은 각별합니다. I think it makes me really proud to represent Korea. I learned Korean before I learned English. 처음 성인 대표팀에 합류했을 당시에는 낯선 환경과 긴장 탓에 말조차 쉽게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표팀 주장을 맡았던 김혜리 선수와 지소연 선수의 존재가 큰 힘이 됐습니다.
she really I still talk to her now, and I think we have kind of like a tough love kind of. She tells me how it is, and so I think she really helped me kind of come out of my shell. 소연 언니 also, she played in Chelsea, so her English was good, so I feel like I could kind of talk to her. 16살이던 지난 2023년에는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 출전해 여자 월드컵 역사상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웠습니다. 첫 월드컵 이후 3년이 지나면서 페어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But now I feel like I've grown a lot mentally, like I've gone through a lot of hardships. I think then I didn't really know what a difficult time in professional soccer was, and I think now I've had the lowest of lows and kind of worked myself back up. 그리고 SBS와의 인터뷰 이후 페어에게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LA 엔젤 시티를 떠나 네덜란드 명문 구단 페예노르트로 이적하면서 월드컵을 향한 준비 무대도 LA에서 유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제 시선은 두 번째 월드컵으로 향합니다. I think our work ethic is one of our strongest suits, and just cleaning up technical errors and I think finishing big chances, because you don't really get that many chances, so putting them away when you get them is something that I think is important. 16살의 막내로 처음 밟았던 월드컵에서 이제는 한층 성장한 공격수로 새로운 유럽 무대에서의 도전이 2027년 브라질 여자 월드컵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LA에서 SBS 이규현입니다. 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이용한 초고속 기내 와이파이를 도입합니다. 모든 좌석 등급의 승객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어서 장거리 비행 중에도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은 물론 영상통화와 화상회의, 온라인 게임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무료 인터넷은 우선 보잉 777과 에어버스 A350 기종에 적용되며 이후 전체 항공기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 국적기가 적외도 위성 인터넷을 이용한 기내 와이파이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버지니아주 플랭클린 카운티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남성이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LA 지사가 부에나파크에서 K푸드 수입과 유통업체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미국 시장에서 한국 식품의 유통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5개사에서 약 40명의 바이어가 참석한 가운데 2028년 시행 예정인 FDA 식품 이력 추적제의 주요 내용과 업체별 준비 사항 등이 소개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청이 청소년들의 전기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9월 13일 NIM 엔젤 스타디움에서 전기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등을 반납하면 최대 $1,000의 기프트카드를 제공하는 바이백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반납 보상은 전기 자전거 종류에 따라 $300에서 $600, 전기 오토바이는 $1,000며 고장난 차량도 익명으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한국 내 재산이나 투자를 보유한 한인과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세금 문제를 돕기 위해 세무애로 해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세무 상담을 시작합니다. 양도와 상속, 증여세와 해외 금융계좌 신고부터 한미 간 투자와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이전 가격 등 기업의 세무 문제까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은 총영사관 전용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TSA가 얼굴 인식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TSA 프리체크 터치리스 아이디 서비스를 전국 65개 공항 112개 검색대로 확대했습니다. 프리체크 가입자 중 사전 등록한 승객은 카메라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지만 항공사와 공항의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유효한 실물 신분증도 소지해야 합니다. 버지니아주 프랭클린 카운티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남성이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프랭클린 카운티 셰리프국은 김모 씨가 코카인과 메스암페타인, 마리화나 등 판매와 유통 혐의, 아동학대와 방임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현재 메릴랜드에 수감된 상태로 추가 혐의 여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뱅크.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탈모와 피부 미용 전문 업체 이노진이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이노진은 어제 LA 코트라 사무소에서 설명회를 열고 탈모와 두피 관리 제품 등을 미국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노진은 특히 내년에는 K-팝 아이돌과 함께 대규모 축제와 문화 행사를 열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저희 이노진의 샴푸 브랜드인 볼빅과 그리고 코스메틱 브랜드인 리셀바이를 문화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가깝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탈모와 피부 재생 분야 전문 항노화 바이오 기업인 이노진은 한국에선 전국 4,400여 개 병의원에 의약품을 공급 중입니다. 최악의 홍수 참사가 발생한 네팔과 중국 접경 지역에선 밤사이에도 추가 범람주의보가 울렸습니다. 밤낮 없는 수색 작업에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계된 사망자는 584명, 실종자는 2,500명까지 또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네팔 현지 시간 밤 9시, 우리 시간 자정을 막 넘긴 시간, 네팔 재난청은 보테코 시강의 수위가 다시 한번 상승했다며 추가 범람주의보를 내리고 주민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이미 최악의 참상을 남긴 사흘 전 빙하 붕괴 여파로 토사와 암석이 쌓인 언세코, 즉 새로 생긴 호수에 어제 추가로 빙하와 안반이 붕괴에 쏟아져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위기 경보가 또 한 번 울린 겁니다. 原计划今日展开清淤作业，预警水情有堰塞湖可能出现进一步溃决的可能。 확인된 사망자는 또 늘어 네팔에서만 지난 밤 사이 100여 구가 추가되며 579명의 시신이 수습됐고 국경을 맞댄 중국 티베트 자치구 사망자 5명을 합하면 최소 584명이 이번 재난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종자 수도 네팔에서만 1,924명으로 급증해 중국 집계치까지 더하면 약 2,500명에 달합니다. 네팔 외교부는 한국인 9명을 포함해 33개국에서 외국인 632명 중 121명이 발견됐고 51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번 재해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고산 빙하 붕괴가 원인으로 보인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已经做出了一些研判，分析是由尼泊尔境内高位冰川崩塌引发的。 일대 곳곳 길이 끊긴 데다 추가 붕괴 우려 탓에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네팔 정부는 피해 지역의 외국 수색 및 구조팀의 지원을 받지 않기로 한 결정을 철회해 국제사회 원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현지에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 사고 위험성에 날씨 악조건까지 겹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신을 수용할 수 있는 네팔 전국의 병원 여력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혜민 기자입니다. 건물들이 반쯤 토사에 파묻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변한 마을. 대홍수 피해가 집중된 네팔 라수와 인접한 누아콧에서 구조대원들이 비닐로 싼 시신을 옮깁니다. 근방에선 실종된 가족과 친척의 행방을 찾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50km 넘게 떨어진 수도 카트만두에서도 한 여성이 가족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담긴 벽보를 붙입니다. 병원과 시신 안치소마다 연락이 두절된 가족과 친척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종자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에 잠시라도 자리에 앉아있질 못합니다.
कॉल किया कॉल नहीं लगा इधर गांव में भी 군경을 동원해 폐허가 된 곳곳을 치우는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곳엔 헬기를 띄워 수색도 시도하지만 끊긴 도로와 변덕스러운 날씨, 추가 붕괴 위험성 등의 악조건에 이 속도를 내기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가운데 네팔 현지 언론 라토파티는 전국의 병원에 수용 가능한 시신은 약 359에 불과하다며 전국적인 시신 보관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 인구가 대다수인 네팔은 평상시엔 시신을 오래 보관하지 않고 화장하거나 매장하는 문화가 일반적입니다. 장기 냉동 보관 수요가 없다 보니 대형 병원조차 시신 보관용 냉동고를 2구에서 많게는 4구 정도만 갖추거나 아예 없는 지역 병원도 많다는 겁니다. 이번 대홍수처럼 대규모 재난에는 대응이 불가능한 건데 수색이 더딘 채 시간만 흐를 경우 신원 확인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일요일까지 비가 예보된 데다 추가 범람 소식까지 이어지며 구조와 수색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거대한 물살이 덮친 피해 지역일 때는 온통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이 건물과 도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 처참한 상황이 위성사진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촬영된 네팔과 중국을 잇는 국경 검문소의 모습입니다. 세 갈래 물길 사이에 들어선 콘크리트 건물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대홍수 하루 뒤인 27일 촬영된 위성사진엔 검문소 건물과 부대시설, 주변 도로 등이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진흙더미와 홍수에 파묻히거나 휩쓸려간 겁니다. 한국 등반객들도 많이 찾는 랑탕 트레킹의 시작점이었던 샤프루베시 마을. 민가와 도로, 교량까지 온데간데 없이 떠내려가거나 진흙더미에 파묻혀 일대는 진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국인 9명이 연락두절된 장소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도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사무동과 교량, 도로 등 부대시설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협곡지형 탓에 사람들과 상업시설들이 모여있던 하천변에 피해가 집중된 게 위성사진으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은 주민들은 차마 떠나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입니다. मेरो श्रीमान सही सलामत ल्याइदियोस् भन्ने राम्रोसँग ल्याइदियोस् राम्रो होस् भन्ने मात्रै चाहन्छु मलाई अरू केही पनि छैन मेरो राम्रो होस् मात्रै चाहन्छु. 진흙을 뒤집어 쓴 채 한쪽 면이 완전히 파손된 건물들은 대홍수로 쓸려 내려온 물과 암석, 토사가 준 충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직도 수많은 생명이 거대한 진흙구덩이에 갇혀 있지만 또다시 홍수와 산사태가 덮칠까 피해 지역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들의 인턴십 기회까지 제한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학생들의 미국 내 취업 경로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규제 강화가 미국 기업의 인재 확보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